한국의 저 움직임은 북한이 아닌 일본이 목표다. 새해 벽두부터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올해도 작년이나 그 이전처럼 일본의 주요 언론은 한국 소식을 각색하고 자연스럽게 혐한으로 이어지도록 아마도 갖은 예를 쓰겠지요. 한국 언론이 일본을 다루는 보도의 양은 일본이 한국을 다루는 보도의 양에 비하면 아마 20분의 1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혐한을 방송하며 즐기는 나라, 무엇이 부끄러운 행위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에서 군사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으로 전한 소식이고 하나는 동아일보가 일본어판으로 전한 국산 전투헬기 실전 배치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특전사가 육해공 입체 전략으로 적기지나 수뇌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부대 사단을 창설했다고 전하면서 미군은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사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군사력이 한국의 우위에 있다느니 한국은 일본 상대가 되지 못한다느니 한국은 낙후된 장비로 군대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비하와 조롱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과 그 다음 댓글은 전혀 다른 성격의 댓글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댓글 인생을 보내는 많은 오타쿠라 불리는 일본인으로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그동안의 잘못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우려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북한 지역에 깊숙이 진입하고 지브를 점령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 목표이지 이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댓글에 달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답글을 살펴보면 육지, 바다, 하늘, 북한은 육지군요. 내 목표는 일본이네요. 휴, 잘 아시는군요. 북한 공격에 항공모함은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걱정스러운 답글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답글도 있지만 동감을 표하는 지지 숫자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지지를 받은 댓글이 북한이 아닌 일본 침공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데 이 댓글에 작성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답글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일본 침공 등 한국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상륙함이 부족해 상륙 작전 수행 능력이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이라 해도 게릴라전을 조금씩 하겠지요 라고 일본을 침략하기에는 한국은 상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렵다는 안심을 주는 답글입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항상 작아 보였고 경제나 군사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 전체가 합심이라도 한 듯,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라도 한 듯, 언론은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고 급기야 서점 한 곳에 다른 나라를 혐오하는 전문 코너가 버젓이 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혐오 대상은 한국입니다. 그토록 무시하면서 언제까지나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겼고 지지리도 못 살고 허약한 국가 한국에서 일본을 향해 조서를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고 벌레 보는 듯하는 모습에 위대한 일본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국가로 한국을 불렀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런 일본의 시각은 그대로 미국에 전달되어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할 만한 국가로 인식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그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이런 시각은 두 나라가 원했던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노무현 정권 때 조금 바뀌려 했지만 이후 그럼 그렇지 변한 게 없는데 괜히 걱정한 거였다는 인식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다시 받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국민 여론보다 정권을 압박하면 되고 한국인은 누가 다스려도 순응하는 미개한 국민이라 했던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처럼 국민 여론은 미일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말에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파면이 확정된 후 정권이 바뀌고 조금씩 미일의 시선에 우려와 걱정이 생기지만 미일이 힘을 보여주고 압박하면 결국 한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2019년 7월 2일 일본의 무역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독도훈련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미국의 태도가 그런 시선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훗날 우리 근대사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굽히지 않고 맞선 일과 독도 군사훈련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짜증내던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권을 내세운 일은 작지 않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힘만으로 한국을 꺾으려 했고 그 힘에 한국이 버텨내고 굴복하지 않는 경우를 미국과 일본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우왕좌왕이란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이후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막으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압박으로 대내외에 보였지만 해본 적 없는 설득을 한국 정부에 해야만 했고 한국 국민 정서가 더 틀어지지 않도록 표정 하나, 단어 하나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이 되어서야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한국이라는 동맹국 국민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방위비 협상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70년을 우려먹던 철수나 감축카드를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모든 미국 주류가 반대하고 나섰고 미국 국방부는 철수나 감축은 방위비와 전혀 연계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철수나 감축을 거론하거나 분위기를 내보이면서 언제나 갑의 위치를 고수했지만 그 공식이 처음으로 깨진 것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 대부분은 미국이 알아서 한국에 조처를 해주었지만 보이지 않는 일본의 입김이 언제나 한국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문재인 정권 붕괴,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능력 상실, K방역을 과신해 백신 구매에 실패했다 등이 일본 언론은 한국 관련 기사에 이 내용을 거의 집어넣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권으로 범위를 좁혀 일본 언론이 다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예전의 한일 관계 복원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한국 전체가 아닌 현 정권과 적대 관계라는 점을 부각해 한국 내 일본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정치적으로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예전의 한일 관계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굽히지 않아도 굴복하지 않아도
한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모두가 보았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19년, 2020년 국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세계의 시선이 변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특성 중 하나가 한번 극복한 것을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년 5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임기 기간이 아마도 한국을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국가에는 아주 기나긴 시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